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좀 제가 늦었네요. 6월 3일이고요. 22년. 지금 저녁 6시 반인데 오늘 좀 제가 일정이 좀 여기저기 많아가지고 늦게 방송을 해서 아마 오늘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스피디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해드릴 내용은 하반기 전망, 이제 그 하이난 연구원님의 얘기고, 결국 핵심 뭐냐면 이제 투자하자. 네, 투자 쪽에 좀 한번, 투자의 시대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약 취소, 조선주입니다. 오히려 그 현대 사무중공업이 계약이 취소됐는데 그게 호재란 얘기고, 실제 오늘 다시 수주를 따냈어요. 네, 그리고 태양광이 요새 좋은데 왜 좋은지 뭐 한 번 더 정리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에서는 그 STI,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적었고, SK이노베이션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의 이도국 연구원님 보고서 하나 나왔고, 기업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리고 BH가 오늘 또 보고서가 하나 이렇게 나왔고, 조철희 연구원님이 BH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SJ그룹의 NH의 백준기 연구원님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줬고, SKC도 이제 필름사업부 매각하면 호재다, 그런 이제 일부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시황부터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상승세로 마감은 했지만 뭔가 좀 못내 아쉽죠. 더 강하게 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고, 오늘 환율이 어쨌든 최근에 또 다시 떨어졌는데도 외국인이 주식을 좀 판 게 아쉽고, 기관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들의 매매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뭐 이거 가지고 방향성 맞출 수도 없고, 연기금은 좀 사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방향성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인데, 뭐 외국인들은 일단 뭐 요즘에 매도는 엄청 줄었지만 강력한 매수로 뭔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에서는 건설기계 업종이 그동안 좀 부진했잖아요.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무려 그냥 17% 그냥 쏴버렸어요. 한 방에. 그동안 못 가다가. 그래서 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승이 좀 나왔다. 진짜 못 올랐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 그 한풀이 하듯이 한 번에 그냥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좋았고, 요새 뭐 건설기계, 뭐 태양광, 뭐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그냥 바닥에서 한 번씩 올라가요. 저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고, 공작기계 회사도 오늘 좀 좋았고요. 백화점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롯데쇼핑이 정말 좋았고요. 와, 현대백화점 드디어 넘었어요. 8만원. 참 고생하셨습니다. 와, 참 힘들어요. 그죠? 백화점주들 돈 잘 버는데 참 안 갔습니다. 면세점 주들도 이제 백화점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강했고, 오늘 리오프닝 테마주 다 좋았고요. 8일부터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제한이 없어지나 보다. 요즘에 이제 아직까지는 항공기 편수 이런 거 제한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거를 좀 없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외국에서 7일 격리 당하잖아요.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8일부터는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이 좀 좋아질 것 같고, 풍력 오늘도 좋았습니다. 홈쇼핑도 오늘 롯데쇼핑이 강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정유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올라갔죠. 그래서 바닥을 좀 탈출하는 좋은 모습이고, 항공주도 이제 에어부산 때문에 어제 급락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뭐 항공주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고,
J 콘텐트리 그러니까 콘텐트리 중앙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범죄도시 2 그거 배급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 영화관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다만 CJ CGV는 어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여전히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는 다시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다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석유화 기업들도 오늘 모처럼 올랐고요. SK그룹이 좋았네요. 2차전지 태양광도 오늘 한화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LS 일렉트릭도 꾸준하고 하나솔루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뭐 방위산업, 의류 요새 의류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모처럼 올랐던 것 같아요. 리모델링, 크래프터 뭐 이런 기업들도 다 거의 대부분 섹터 많이 올랐어요. 사료업체는 근데 이제 빠졌고 너무 많이 올랐죠. 밥솥은 정치 테마주 일부 있고 비료주도 너무 많이 올랐었고 육개주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좀 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는 자동차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워낙 좀 답답해요.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한 뭐 특징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강보합 이상은 보여줬고 다만 이제 일부 기업들은 좀 이렇게 사료나 이런 쪽 또 기판 업체들이 어제부터 좀 망가졌죠. 근데 오늘도 안 좋아요. 기판 업체들이 이제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면 부담되죠. 최근 TLB도 오를 때 잘못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린다는 거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다만 기판이 끝났냐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기판 성장은 뭐 여전한데 제 생각엔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BH도 기판이고 그러니까 기판주를 그냥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기관들이. 그래서 그동안 너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오르기는 뭐 쉽진 않습니다. 저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기관이 그냥 무식하게 팔죠. 막 팔아요. 그냥. 기관 투자들이. 어제 63만 주. 뭐 뚜렷한 악재도 없는데 그냥 팔아버리더라고요. 결국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고 뭐 여전히 증시는 좀 답답하지만 뭔가 좀 방향성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버티면서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미국의 금리가 좀 최근 들어와서 약간씩은 좀 둔화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달러는 약해졌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근데 뭔가 좀 그렇다고 증시가 막 올라갈 만한 그런 이벤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어쨌든 좀 하방이 단단해졌다. 단단해진 상태에서 뭔가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계속 종목 장세 위주로 펼쳐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 주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보고서하고 전자공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시장도 봐야 되지만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할까 이걸 고민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 견제 강화, 미국의 힘을 기르고 그죠? 동맹국가 연합하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뭐 경제 동맹 맺자는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해버렸고 그래서 공급망 재편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핵심 뭐죠? 투자예요. 공급망 재편에서 공급 부족하죠.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탈세계와 냉전 시대에 투자가 많이 나왔대요. 캐펙스가 설비 투자거든요. 이게 올라갔고 GDP 내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되게 좋은 게 한국은 중간재가 많고 설비 투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배터리 설비 투자잖아요.
배터리가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소비재가 아니에요. 전방 산업은 소비재지만 그 각각의 뭐 자동차라든가 컴퓨터나 PC, 뭐 모바일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에 국한됐어요. 아무거나 투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투자를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죠. 대기업들이 천조. 그래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이 아마 발표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 2차전지 중소형주 등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산업이 이 두 개거든요. 반도체, 배터리.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뭐 주가는 좀 부진하긴 하더라도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장비가 수혜를 받겠죠. 이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경계해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냐,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중국 의존도가 낮은 업체가 자동차입니다. 중국 점유율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중국이 뭐 보복을 해도 자동차는 피해받을 게 없어요. 어차피 애초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업종들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치만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싸울 거냐, 그건 모르죠 아직은. 근데 중국의 부양책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하, 요게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일단 부양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라고 이게 대출이에요. 전체 GDP 중에 중국의 대출이 증가하는 비중인데 이게 조금씩은 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뭐 상승, 후반기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지표가 좀 상승을 하니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대부분 증시가 저기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가 올라갈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 관세 인하만 해주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겠죠. 이건 기대하는 건데, 근데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관세 인하 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IT가 전체적인 수혜를 뭐 받을 수 있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가 호재가 되는 이제 오픈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월투자증권 지금 이게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수주 취소 공시가 떴어요. 계약했던 2월달에. 근데 이거보다 오늘 공시 또 나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공시 나온 게 뭐냐면 뭐 그냥 바로 공시가 떴어요. 여기 아시아소재선사, 현대사무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지주사죠. 두 척을 바로 수주를 해버렸어요. 성과도 비싸요. 예. 뭐죠? 저게 계약 해지되자마자, 취소되자마자 바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업황이 좋아요. 오히려 이게 호재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2월에 계약 맺은 거보다 지금 맺은 게 단가가 훨씬 비싸요. 마진이 3.5%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LNG선 수주가 이렇게 많습니다. 작년 65척이 최대인데 올해 벌써 53척. 그럼 카타르 LNG 16척, 요것도 거의 확정적인데 남은 7개월 동안 아마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 또 배경은 유럽의 북미 셰일가스 지분, 유럽 업체들이 북미 셰일가스, 이게 이제 LNG로 바뀌어서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혜를 우리나라가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시각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연가스 이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 전환 안 보이시잖아요. 리파워 EU, 요게 이제 그 유럽의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인데,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이렇게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태양광 풍력 설치가 필요하고, 태양광은 이제 지금 320GW에서 2030년 600GW까지,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규모도 10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 거죠. 그리고 LNG도 이제 EU의 LNG 수입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인데 지난 4월까지는 줄여버렸어요. 이거를 계속 줄이겠다는 거. 그럼 이거를 어디서 대체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게 조선주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LNG 선박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뭔가 변화가 큰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LNG 관련된 기자재 산업이, 이 대표적인 게 조선 기자재, 조선하고 뭐 기자재 쪽이죠.
이런 산업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 또 관련된 회사가 강관업체 파이프, 그 다음에 성광밴드 같은 피팅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이클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보고서를 읽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알아야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어떤 기업들이 또 나오는지 큰 흐름에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새 하나솔루션이 괜히 좋은 게 아니고요.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STI가 이제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거래선 아이템 다변화 동시 진행. 우리 공부 많이 해봤죠. 반도체 CCSS라고 화학약품을 이제 뿌려주는 공급장치 회사고, 공장 만들 때 초기에 세팅 들어가는 인프라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잉크젯 디스플레이 장비라든가 리플로우 장비, 이제 숄더볼이라고 반도체를 기판에 딱 붙이는 동그란 볼인데,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반도체 표면을. 그게 리플로우 장비.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자 계속. 근데 다만 STI가 저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최근,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뭐 실익은 없겠죠. 지금, 그죠? 다만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은 키움증권의 이동훈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35만원,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물론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자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한 그 자회사가 상장할 때 그거를 좀 어렵게 만드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회사 상장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면 SK이노베이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주주 가치가. 근데 만약에 SK온이 또 상장한다 그러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빠졌던 거고.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이 우려가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한 2, 3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모회사, 이제 물적 분할할 때 모회사 주주가 피해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기는 게임이 될 확률이 높고, 이익 너무 좋고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왜냐면 이제 배터리 회사로 좀 보다 보니까. 아무튼 정유 이익은 너무 좋고, 윤활유 부분도 좋고요. 정유 좋고, 소재 부분은 SK 이제 분리막 아이테크놀로지인데, 여기도 아마 흑자전 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쪽도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적자폭은 내년에 흑자전 할 텐데 조금씩 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루 광고 매각에 실패했는데 이게 꼭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최대 가스전이잖아요. 가스 가격이 급등하니까 저걸 갖고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동사가 석유 개발 생산도 많이 하는데 이 오일 기름보다는 가스 비중이 커요.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너무 공급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수혜주예요. 또 연결이 돼 있죠, 일부. 그리고 뭐 34개국의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한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포집 사업에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어스온이라는 기업이 200만 통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를 해서 요 사업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배터리 이제 주요 경쟁사들이 돈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SK 이노베이션도 IPO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할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왜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돈 받아가지고 공장 지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SK에너지 직영 주유소, SK 루브리컨츠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IPO 전에 미리 하는 IPO, 매출 채권 유동화하고, SK 지오센트릭도 지분도 매각하면서 현금을 이제 확보해 놓은 거죠. 확보하고 또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신규,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급한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잘 벌어요. 정유 쪽에서 돈 많이 버니까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은 늘어날 것 같고, 내년부터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배터리 이제 흑자 전환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 포드, 현대차가 공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호적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 보고서 때문에 꼭 오른 건 아니지만 모처럼 한 4% 이상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BH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유가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기판 회사인데 같이 덩달아 빠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목표 주가를 올렸고 자신감은 숫자에서 나오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RF PCB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이걸 철수해버렸습니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BOE가 애플에도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왜 이렇게 하면 삼성과 LG가 대체하고, 이 삼성의 OLED 통해서 그 BH가 거기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태블릿에도 OLED가 앞으로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단가가 3배나 비싸요. 이것도 고무적이죠. 그래서 추정치를 올렸고 현재 PER은 6.8배밖에 안 된다. 다음 BH가 펀은 낮아요. 내년 기준. 올해도. 다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오른 게 뭐 재라면 재겠죠.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뭐 쉬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일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근거에 의하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저평가돼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리는 뭐 내용이나 이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한 거고, 저의 생각도 일부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SJ그룹이 이제 추천 줍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도 없고, 다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분석하시고 투자까지 연결해 보시라고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J그룹은 칸골이란 브랜드 갖고 있죠. 의류회사고, 칸골은 뭐야? 칸골 키즈가 요새 대박인가 봐요. 여전히 잘 나간대요. 탑3 키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헬렌 카민스키는 이제 여성분들 밀짚 모자, 여름에 여행 갈 때 쓰시는 그쪽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주요 기업들 칸골, 헬렌 카민스키, 칸골 키즈가 모두 다 이렇게 2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것 같습니다. 퍼 8.3배. 그리고 신규 브랜드 매출 기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4월 쇼케이스 피드백으로 미뤄보면 시장 반응 괜찮을 것 같다. 페남. 요 두 개가 이제 신규거든요. 그다음에 LCDC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백화점에 출점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필름 사업부 매각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실제 할진 모르지만,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필름 사업부를 1.6억 원의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예, 이런 이제 계약을 맺을 거라는 뉴스가 떴고, 아직 공시상으로는 확정은 안 됐어요. 뭐 검토 중이나 확정된 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필름 사업을 하면 이제 산업 소재 부문이 영업이익과 뭐 매출액이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폐필름 연간 생산 능력은 글로벌 4위권.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산업용 포장용 필름 등도 생산하고 있고, 예. 이런 이제 필름 사업부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사업부인데, 이거를 매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오히려 SKC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신사업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 매각 자금을 새로운 성장 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좀 일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필름 사업 매각을 해서 만약 1.6조 원의 현금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가뜩이나 동박, 전기차에 들어간 동박 이게 증설도 해야 되고 자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요 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름 사업부는 일단 원활하게만 매각이 된다면 SKC 기업 가치에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예. 시장은 뭐 오늘 좀 약간 예상보다는 좀 답답했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일단 오늘 좀 보여드린 보고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좀 써놓긴 해요. 이게 써놓으면요 머리에 잘 들어가요. 진짜 저는 꼭 강추드립니다. 보고서를 요약할 때는 좀 타이핑을 빠바박 하셔가지고 잘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하반기 전망 요 자료 되게 괜찮죠. 투자의 시대. 그래서 반도체 장비와 2차전지 장비 쪽에 수혜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는 다 봤는데 요것만 좀 한번 제가 캡처 좀 해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전기차 이제 만들까 말까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실제로는 뭐 이거를 직접 그냥 여기다 공유할 수는 없고 캡처만 해가지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고 아까 공신 다 얘기했죠. 특별히 뭐 내부자가 매수한 것도 오늘 별로 없고요. 일단은 공신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만들까 맡길까 이게 한국투자증권에 나온 자료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전기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산 능력이래요. 전기차를 이제 많이 못 만들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공급도 부족한 시기인데 전기차 시장 성장하는데 이제는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한 대가 아니라 100만 대, 뭐 200만 대. 테슬라도 전기차 그 마일백 넘으면서 2018년도만 해도 모델 3 양산이 되게 힘들었어요. 막 파산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뚫고 생산 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급등해버렸죠. 당시에 요런 것도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인스타 같은데 트위터에 파산이 만우절 농담으로 안 받으러졌대요. 이때는 여기서 막 먹고 자고 했대요. 같은 옷 입고. 근데 이걸 빠져나오면서 대량 양산 성공하고 지금 엄청난 기업이 돼버렸죠. 지금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점점 IT 기계화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전기차가 침투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계속 따라갈 겁니다. 스마트폰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꺾이죠. 지금은 성장도 안 해요. 성장 끝. 전기차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 이렇게 성장하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요렇게 슬로우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 그냥 성장주는 아닌 거죠. 애플처럼 될 수도 있고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전기차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갈 때도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전기차 생산할 때 뭐 내연기관보다 쉽네 어렵네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되게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모터 있고 그 모터가 이제 배터리백이 있고 그리고 뚜껑만 닫으면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자동차 한번 조립해봤잖아요. 대부분 그게 다 전기차였죠 옛날에. 근데 그래서 좀 수월하지 않냐 전기차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스템 단위로 나눠서 하면요 부품 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절대 부품은 내연기관이 많지만 그리고 내연기관 조립 공정이 100년 동안 이제 최적화됐죠. 전기차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차를 만드는 게 더 쉽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이 과거보단 더 복잡해졌죠. 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어쨌든 만들기만 잘해주면은 차가 팔려요. 대기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공급망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면 전기차를 제대로 제 시간에 만들어주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기차를 생산할 때 여러 방식이 있대요. 아웃소싱 맡기는 거, 내가 직접 하는 거, 인하우스. 그 다음에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그린필드는 뭐냐면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린필드는 그 회사가 직접 전기차를 만드는 겁니다. 공장에. 그 공장에다 직접 만드는 게 그린필드예요. 직접 전용 공장. 브라운필드는 뭐냐면은 내연기관 차 있죠. 내연기관 공장을 전환하는 거야. 전기차 쪽으로. 여기서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아요.
전기차는 뭐 만드는 거는 뭐 차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겠지만 그 밑에 들어간 플랫폼, 뭐 배터리 그런 게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전기차 생산할 때 선택이죠. 내가 직접 만들 거냐, 남한테 맡길 거냐. 요 둘 중에 하나고 생산 방식은 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번에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그린필드가 가요. 직접 만들어요, 전기차를. 근데 울산 공장하고 다른 공장들은 이제 브라운필드죠. 섞어서 만드니까.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만들던 대로 만들고 신생 업체는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애플 같은 기업은 위탁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뭐 생산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뭐 기가프레스인가요? 그걸 막 차를 찍어낸대요. 예. 기가프레스 설비. 요게 이제 기가프레스라고 하는데 요 설비가 요걸로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만든다, 원감도 절감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품 구조도 단순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생산 전략은 폭스바겐은 브라운필드였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섞어서 만드는, 근데 이제는 그린필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그 테슬라 모델 Y 만드는 데는 10시간이래요.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는 30시간, 3배나 걸린답니다. 이게 폭스바겐 CEO가 한 얘기예요. 그만큼 차이가 아직도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이제 좁혀 나가겠죠. 예.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대단한 기업인 게 저 생산 시간 다 단축해 버렸어요. 그래서 폭스바겐도 이제 앞으로 10시간에 한 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드도 이제 폭스바겐하고 좀 비슷해요. 브라운필드로 해가지고 그린필드로. 여기 이제 SK온하고 같이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블루오벌 시티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전기차 생산 단지입니다. 이게 SK온하고 온이 이제 배터리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블루오벌 시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드의 이제 미국 뭐 자동차 1등이죠. F150. 이제 그거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GM은 브라운필드예요. 신규 공장보다는 약간 기존에 있는 공장 활용하는 거. 비용이 절감되겠죠. 현대차는 일단 브라운필드인데 이번에 바뀌었죠. 그린필드 쪽으로 직접 생산라인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냥 이제 브랜드만 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냐.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현대차는 내연기관 양산 능력도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차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그나 같은 기업도 이제 전기차 전용 부품 만드는 기업죠. LG 마그나 이런 기업들이 위탁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고, 기아도 위탁 생산해요. PBV라고 주문을 주면요, 그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그게 PBV 사업입니다. 기아가 하는 이제 일 중에 하나죠. 그게. 그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 기아도 이제 요런 뭐 전기차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마그나랑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굉장히 긴 장문의 보고서인데 핵심만 그냥 요약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대규모 양산 능력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 이거를 꼭 그려주시고, 테슬라도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고, 리비안이 왜 주가가 빠지냐면 대량 양산 아직 못해요. 근데 현대차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 체크해보자라는 오늘 좀 내용이니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고, 오늘 최대한 좀 빨리 했죠. 오늘 보고서 꽤 많지는 않았고, 그래도 뭐 양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질로 굉장히 좀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핵심적인 것만 추려봤습니다. 공시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요. 그 정도 수주 공시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뭐 정말 저도 5월에 되게 바빴는데 6월도 지금 계속 또 강연의 섭외가 여기저기 와서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그리고 뭐 기업들도 이제 조금씩 뭔가 분위기 바뀌는 게 보이시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 되는 기업, 특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진짜 너무 답답하시죠. 하이닉스 이 세 개 안 되는 기업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LG전자까지 좀 기운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안 맞죠. 지금 시장도 잘 안 맞고 너무 막 외국인은 팔아 제끼고 하니까. 근데 이 구간만, 마의 고비만 좀 넘어가시면 또 웃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저는 6월은 적어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회복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시면서 꼭 기운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기운들 내시고, 주말에 이제 연휴니까, 연휴죠. 저 화요일 날 뵈야 되겠네요. 아무튼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언제든지 기운 내주시고,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이렇게 좀 기운되는 말 해드리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